146쪽에 나와있는 2013년 3회 D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골뱅이 954) 입력하는 거는 일단은 생략하고요. 기본 작업 2번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에 특별한 내용 사실은 없어요. 하던 대로 보통 하는 건데요. A1부터 H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굴림체, 그리고 크기는 16, 그 다음에 굵게 A16부터 2에 16, 여기까지 병합하고요. A17서부터 2에 17 병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셀 스타일을 강조색 6번,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H17에 메모 삽입하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고, 총 판매액 한칸 띄고 합계, 그 다음에 글꼴은 어떻게 하라고요? 맑은 고딕, 크기는 11, 굵게, 채우기 색깔은, 자, 채우기 색깔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채우기 색깔이 저기 안 들어가죠? 그럼 천선 컨트롤 1번 메모 서식, 여기에서 색, 채우는 색깔은 노랑,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근데 선생님 저 메모 소식에 글꼴만 나잖아요. 컨트롤. 예, 맑은 고딕, 크기 11, 굵게, 채우는 색에 가서 노랑, 그 다음에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체크 확인, 다시 오른쪽 눌러서 뭐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가 항상 떠 있겠죠? 아 선생님 메모 저기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예. 글꼴만 나타나요. 아, 컨트롤 1번도 이렇게만 나오는 거는요, 예. 글자를 클릭해서 그래요. 테두리 박스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 박스. 예, 그래야 메모 소식이 다 떠요. 되시나요? 메모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일단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메모가 항상 떠 있겠죠? 예, 안에 글자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셀에서도요,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다든지 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뜹니다. 셀 자체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야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영역 블럭 잡아서 테두리 계산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 작업 3번에 가서는 이건 뭐죠? 이달 결제 금액만 블럭 잡고 나서요, 상위 10% 이내인 곳에 굵고 기울이게 하라는 거죠. 조건부 서식, 상위 몇 개? 10%, 상위 10%에 가서 이때 굵은 기울인 꼴이니까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굵은 기울인 꼴만, 그럼 끝난 거죠. 얘를 블럭 잡아서 그냥
굵고 기울이게 해버리면 안 되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상위 10% 문제 써 있잖아요. 상위 또는 하위 규칙에 가서 하라고 써 있고요. 이때 상위 10%.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글꼴이 선택돼 있죠. 서식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가서 바꾸겠다라는 거죠. 있는 빨간색 채우고 이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계산 작업 문제. 이건 뭔가요? 인덱스 함수하고 hlookup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포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럼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포에 도착하는 거니까 어디죠? 15,000원인가요? 15,000원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부산은 몇 번째 있어요? 부산은 세 번째 칸, 세 번째 줄에 있는 거고요. 목포는 네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부산이라고 하는 거에 따른 3, 목적지, 도착지 목포라고 하는 거에 4, 이거잖아요. 근데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들어갔어요.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블럭 잡은 것 중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왼쪽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색깔을 노랗게 제가 칠해 드렸는데 이 노랗게 칠한 것 부분에 부산이니까 세 번째 줄, 목포니까 네 번째 칸에 있는 15,000원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는 인덱스 요 앞에다 요거다 쓸게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블럭 잡으시고요. 몇 번째 줄이다? 부산줄. 몇 번째 칸이다? 목포칸. 이거죠. 그러니까 부산은 세 번째 줄에 있고 목포는 네 번째 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lookup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hlookup으로. 내가 찾는 건 부산이라는 글자를 찾을 거야. 어디에서? 이 표에서. 콤마 두 번째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거. 두 번째 부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찾고 그 다음에 다시 hlookup 들어가서 목포에 해당하는 거를 하단의 표에서 찾아가지고 콤마 2 콤마 0 15,000원 나왔어요. 그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 복사해서 넣으면 되나? 엉뚱하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 공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볼게요. 15,000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노란 표에서 부산에 해당하는 세 번째 줄, 목포에 해당하는 네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으라 그랬는데 인덱스라는 함수는 어느 표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아와라 하는 거예요. 인덱스예요. 만약 9구단이라는 표가 있으면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칸 그러면 3 곱하기 5, 15가 들어있겠죠.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인덱스는 함수가 아주 단순한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에서는 줄칸이 들어가야 되니까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부산에서 출발, 목포에 도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은 몇 번째예요? 3이라고 써있고 목포가 4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해당하는 3을 찾으면 세 번째 줄이 되는 거고 목포에 해당하는 4를 찾으면 네 번째 칸이 되는 거지. 만약에 목포에서 출발하면 네 번째 줄이 되는 거고 부산으로 도착하면 세 번째 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과 목포라는 거에 대한 해당하는 코드를 찾는 거는 지역 명칭이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lookup을 쓸 수밖에 없죠. 시험 문제도 hlookup 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은 답이 해결이 되는 거죠. 네.
2번 문제. 이건 뭔가요?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가지고 순위를 구해서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나머지는 땡 이거래. if 함수, count if 함수, rank 함수, sum if 함수 중에서 골라서 쓰라고 하는데 if는 1등이니 최우수, 2등이니 우수, 나머지는 빈칸 이렇게 쓰면 되겠고, count 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 세는 거니까 지금 문제는 조건에 맞는 개수가 없잖아요. 안 쓰면 되고, rank는 순위를 구해야 될 테고,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건데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if하고 rank 쓰면 되는 거죠. 는 if rank 누가? 내 점수가 어디에서? 내 점수 범위 전체에서. F4번 키 누르고 이렇게 순위를 구한 애가 너 1등이니 물어보는 거죠. 네 순위가 1등이니? 그럼 뭐하래? 최우수래. 아니면 또 물어보죠. if rank 누가? 내 총점이 내 총점에서부터 밑으로 범위를 정해주고 F4번 키 눌러주고 이렇게 순위 구한 게 2등이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2등이면 어떻게 하래요? 우수래. 우수도 아니면 뭐래? 빈칸이래. 그러면 됐네. 1, 2등만 나온다는 거죠. 1, 2등만. 는 if rank 함수가 그대로 나와요. 똑같은 함수가 두 번 나와요. 너 순위가 1등이니? 그럼 최우수. 1등이 아니면 우수를 물어봐야 되니까, 만약 if 너 순위가 2등이니? 라고 물어봐서 맞다 그럼 우수. 근데 그것도 아니면 뭐래요? 나머지는 3등서부터 꼴찌까지는 빈칸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3번) 문제는 어떻게 한다? 한번 볼까요? 성별 여기 있네. 여학생 중에서 나쁘자수라는 건 나쁘라는 글자가 있는 거를 세는 거니까 디카운트는 쓰면 되나요? 디카운트는 숫자 개수를 세는 건데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디카운트 A를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뒷섬은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 그러니까는 디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하게 되고요. 그럼 뭐의 개수를 센다? 납부 여부의 개수를 세는 거죠. 글자가 들어있으면. 조건은 뭐다? 성별이 여자다. 자, 1명, 2명, 3명이 납부됐네요. 그렇죠? 3명이 납부됐어요. 3 나왔네요. 아주 전형적으로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디카운트 A 달랑 하나 낸 거죠. 자, 표 4번 문제는 뭡니까? 사원 코드에 있는 끝자리에 있는 글자가 가지고 1, 2, 3, 4 따지는 거잖아요. 1, 2, 3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너 1이니 2이니 3이니 물어보려니까 if가 들어야 되는데 if 함수는 안 나와갖고, 인덱스는 표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찾는 거니까 아니고, 추수는 뭐예요? 골라 1이면 2이면 3이면 고를 때 쓰는 거니까 좋고, 레프트는 뭐예요? 지금 오른쪽에 한 글자 잘라야 되는데 레프트 쓰면 안 되잖아. 라이트 함수 써야 되잖아요. 오케이. 는 추수 가로 열고 라이트 가로 열고 사원 코드 컴마 한 글자. 사원 코드에서 한 글자 또 오른쪽에서 잘랐더니 1이냐 2냐 3이냐 남았는데 1대 1이면 뭐하라고? 과장. 2면은 뭐라고? 대리. 3이면 뭐? 사원. 그래서 1, 2, 3을 만들어서 자동 채우기 해주면 1이면 과장, 2면 대리, 2 대리, 3 사원, 3 사원, 사원, 대리, 과장 맞네요. 답은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수에 대한 결과는 뒤에 있는
답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일단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는 뭔가 보세요. 80점대에 대해서 찾아보래요. 자, 예전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80점대를 찾는 방법이 뭡니까?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들, 80점 이상인 사람에서 90점 이상을 뺀 거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무슨 함수가 들어갔냐면요, count if s 함수를 쓰든지 sum if s 함수를 쓰든지 average if s 함수를 쓰래요. 조건부 함수인데 복수형이에요. 근데 average if s는 뭐예요? 국어 점수에 해당하는 영어 점수 각각의 과목에 대한 조건부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개수 세라 그랬잖아. 인원수가 몇 명이냐 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um if s나 average if s를 쓰는 게 아니라 count if s를 써야 되겠죠. 함수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볼게요. 는 count if s를 쓰고 다시 count if s를 쓰는데 첫 번째 범위는 어디다? 이 국어 점수예요.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80점대라는 말은 뭐예요? (80점대라고) 하는 건 80점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일단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90점보다 작아야죠. 자, 일단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90인데 80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동글뱅이를 칠할 거고 90점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냥 동그라미만 칠할 거예요. 이렇게 칠을 안 하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 80점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80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90점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니까 뭡니까? 동시에 만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80점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90점 이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90점보다 미만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수를 쓸 때는 따옴표에 크거나 같다 80을 쓰고 첫 번째 범위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범위. 자, 두 번째 범위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범위 똑같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90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으면 80, 81, 82 해서 89까지 오는 거죠. 즉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6명이 되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이 될 테고요. 하나, 둘, 셋, 4명이 될 테고요. 함수를 한번 계속 쭉 밀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5명 되면 맞네요. 그렇죠. 예, 명자 붙이는 거는 이제 나중에 어? 그렇죠. 안 붙이면 틀린 거예요. 부분 감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죠. 여기다 뒤에다가 저도 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80점대라고 하는 거에 막 필이 꽂혀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명자를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왜냐면 결과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몇 명 하고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뒤에다가 %, 끼고 명자를 쓰면 되겠는데 이게 여차하는 순간 틀려버리는 거예요. 명자 안 쓰면 그냥 틀린 겁니다. 다 풀어놓고. 마음이 아주 그냥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부분합을 구하라는데 지역을 기준으로 놓고, 자,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뭐 매달 합계의 합계와 매달 합계의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예.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매달 합계 말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최대값을 계산하래요.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건 빼주고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A 칸에 글자가 다 안 보이니까 A와 B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가 다 나오게 해주세요. 자, 합계를 먼저 구했고요. 매달 합계를 구했고, 그 다음에 각 매달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처음에 부분합을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지만 두 번째 걸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계산한 게 사라지니까 꼭 빼주고 확인 눌러야 추가적으로 계산이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정렬하는 걸 하는 거. 정렬하는 거. 두 번째는 뭐죠? 부분합에 와서 그룹화라 항목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첫 번째는 지역을 정렬했으니까 그룹화 항목을 굳이 안 따져도 되지만, 국가명을 갖고 따진다든지 뭐 다른 걸 가지고 따질 때는 항목이 첫 번째나 두 번째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룹화 항목을 꼭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부분합의 의미가 없는 거죠. 분석 작업 2번은 뭔가요? 와, 이거는 뭐냐면 시급이 5,500원이고 근무 시간이 10시간이면 55,000원에 일당을 받는데, 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 시급이 바뀔 수도 있는 거에 따라서 급여가 어떻게 변동되는 걸 따져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그만 표에서 자세히 보시면 시급은 그냥 5,500원, 근무 시간은 10시간, 급여 합계가 공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는 하고 급여 합계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공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찮으니까 는 하고 얘를 클릭해 주면 제일 편해요. 자, 그 다음 이 표를 블럭 잡아서 가상분석 데이터 표에 가서 이때 행은 뭐죠? 행? 근무 시간인가요? 10시간 돼 있는 거. 열은 뭐죠? 시급인가요? 칸이 5,500원짜리인가요? 확인 눌러주면 알아서 곱해서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매크로 작업. H4부터 H11까지 합계를 구하는 건데, 이때 근무년수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예.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을 가지고 B13번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C14번째.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합계가 나오게끔 하니까 이제 도형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기록, 여기에 합계, 자, 는 sum, 가로 열고 블럭 잡아주고 자동 채우기. 그리고 나서 뭐 해라? 기록 중지. 그러면 이제는 웃는 얼굴 클릭하면 합계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H14부터 여기까지 컴마 스타일 찍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해를 2의 13번째, 그래서 F의 14번째 얘를 클릭하면, 자, 매크로 지정인데 여기는 쉼표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야 돼요. 쉼표 기록. 그래서 블럭 잡아주고 쉼표 셀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죠? 그리고 기록 정지. 여기에는 사실은 합계를 눌러주면은 쉼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차트 문제 빨리 진행할게요. 이건 뭔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와 있는데 동메달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동메달을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나라는 5개인데 그럼 동메달 블럭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차트에다가 붙여넣기만 해주면 동메달 들어가요. 예. 어렵지 않게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 차트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 제목, 이 차트 제목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냐면은 올림픽 최정순이라는 글자가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여기다 직접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수식에다 보세요. 수식에다가 는 하고 올림픽 최정순이라는 제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다 클릭하고 는 하고 올림픽 최정순이라는 글자를 A 첫 번째 셀인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수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는 순간 제목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차트 제목이 바뀌면 보세요. 얘도 바뀌어요. 차트 제목이 바뀌면, 시트 제목이 바뀌면 차트 제목도 알아서 바뀌게끔 한 거예요. 예, 자동 수정이 되게끔, 변동이 되게끔. 그걸 이제 셀하고 연결했다고 치죠. 자, 그 다음 이 왼쪽에 있는 숫자 값에 가서, 이 숫자 값에 가서, 즉 갑축이잖아요. 갑축에 있는 값 중에서 교차값이 있어요. 교차값, 가로축 교차가 있는데 이 교차값을 얼마를 주라 그랬냐면 20을 주래요. 20을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20을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20을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가요. 20보다 크면 올라가고 20보다 작으면 내려갑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다 올라가 있네요. 미국은 20개 이상 다 받은 건가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금메달 중에서 대한민국 것만 다시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눌러주면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법례는 어떻게 하래요? 법례는 아래쪽에다 내려놓고요. 아래쪽에 내려놓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 가면 도형 스타일에 가서 색 윤곽선 강조 1인가요? 처음에 있는 게 색 윤곽선 강조 1이죠? 예, 검은 거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주면서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F형 문제 풀 거고요. 155쪽에 나온 F형 문제 풀고, 마찬가지로 또 E형 풀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수록되지 않은 가장 최근에 시행했던 시험 문제가 있어요. 2014년도 우리 책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14년도 2회 시험서부터 이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3회 시험하고
올해 1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는 없고 그걸 제가 인쇄해 놨으니까 가져와 드릴게요. 예. 그 문제지 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